내가 평생 착하게만 살았는데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서면 과연 칭찬받을 수 있을까?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법을 어기지 말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정직하게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전해집니다. 그 마을에는 박영감이라는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함 자체였습니다. 남을 속인 적이 없었고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도둑질은 더더욱 상상도 할 수 없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양반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렇게 평생을 착하게, 정직하게 살아온 박영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영감님이 죽어서 저승에 가게 되는데 염라대왕에게 불호령을 듣고 이승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살아 돌아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승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기막힌 비밀을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어느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박영감은 점심을 먹고 난 후 여느 날처럼 대문 옆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따뜻했고 마을은 고요했고 노인네의 몸은 자연스럽게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떨어뜨리며 꾸벅꾸벅 자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혼잣말로 뭔가 중얼거리기까지 했죠. 내일은 별을 깎아야지. 그런데 그 순간입니다. 갑자기 찬바람이 쌩하고 불어왔습니다. 마당에 먼지를 휘날리고 나무잎을 흔들고 박영감의 옷자락을 펄럭이게 했습니다. 박영감이 깨어나며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앞에는 검은 갓을 쓴 두 명의 사나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차가웠으며 온몸에서는 저승의 냄새가 물씬 풍겨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저승사자였던 것입니다. 박가야, 갈 때가 됐다. 어서 가자. 아,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박영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자신은 아직 80에 가깝지 않습니까? 아직 손자들 결혼식도 봐야 하고 자식들에게 해줄 말도 많고 아내를 남겨두고 떠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박영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안 된다. 아직 때가 아니다. 하지만 저승사자의 명을 어떻게 거역하겠습니까? 저승은 인간의 욕망이나 미련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승사자는 냉정하게 그의 팔을 잡았고 박영감은 넋이 나간 채 그들을 따라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걸어간 길은 마을 어귀를 지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점점 짙어지는 안개 속에서 박영감은 저승사자들을 따라 황천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하얀 안개뿐이었고 얼마나 걸었는지 시간 감각도 없어졌습니다. 어떤 때는 길이 가팔라지는 듯했고 어떤 때는 언덕을 넘는 듯했습니다. 박영감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승사자들의 소나기가 너무나 단단했거든요. 어느 순간 안개가 걷혔습니다. 박영감 앞에 거대한 문이 나타났습니다. 저승의 명부전이었습니다. 문 위에는 한글과 한자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것이 밝혀진다. 거짓은 통하지 않는다. 명부전 앞에는 길게 줄이 서 있었습니다.
박 영감은 그 긴 주레맨 뒤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박 영감의 눈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마을에서 온갖 악행을 일삼으며 살아온 김 부자가 저기 상석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름진 음식을 앞에 놓고 저승의 관리자들이 가져다 주는 맛있는 떡과 과자를 대접받고 있습니다. 저 양반이! 박 영감은 중얼거렸습니다. 김 부자라면 그 악명 높은 김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돈 많은 양반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땅을 집요하게 빼앗았고 빚을 못 갚는 농민들을 용서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종이 아플 때도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악인이 저승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박 영감이 자신의 위치를 보니 차가운 바닥에 앉아 벌벌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박 영감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냉기만이 뼈를 파고듭니다. 박 영감의 가슴에서 뭔가 치민다는 기분이 올라옵니다. 억울함입니다. 불공평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박 영감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 순간 저승의 관리자들이 그를 앞으로 이끕니다. 길은 열렸고 박 영감은 명부전의 중앙으로 나아갑니다. 앞에는 거대한 옥좌가 있었고 그 위에는 염라대왕이 앉아 있습니다. 염라대왕은 겁먹은 표정입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의 눈은 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마치 우주의 모든 죄악을 꿰뚫고 있는 눈입니다. 박 영감이 겨우 무릎을 꿇었을 때 그의 입에서 불만의 말이 튀어나옵니다. 대왕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아, 죽은 사람도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 영감의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남을 속인 적도 없고, 약속을 어긴 적도 없고, 남의 물건을 탐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런 악한 놈보다 대접을 못 받는 것입니까? 침묵이 명부전을 감쌉니다. 모든 망자들의 눈이 박 영감을 바라봅니다. 저승의 관리자들도 숨을 죽입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눈을 부릅뜹니다. 눈빛이 번개처럼 번쩍입니다. 그리고 천둥과 같은 목소리가 명부전 전체를 울립니다. 이놈 박가야! 박 영감의 온몸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말하는 정직함이 무엇이냐? 내가 정직하다는 것은 내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뿐이다. 하지만 그것이 덕이냐? 그것이 공덕이냐? 염라대왕의 손가락이 박 영감을 가리킵니다. 너는 평생 내 몸 하나 건사하고 내 식구 배불리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을 한 적이 있느냐? 굶주린 이웃을 보았을 때 그들을 위해 밥 한 술이라도 베풀어 본 적이 있느냐? 박 영감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염라대왕이 계속합니다. 너의 저승 곡간을 보아라. 텅 비어 있지 아니한가? 한 줌의 곡식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 말에 박 영감의 뒤에서 무언가 나타납니다. 저승의 창고입니다. 박 영감의 이름이 적힌 창고의 문을 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한 점의 먼지만 날릴 뿐입니다.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더욱 커집니다. 그런데 저 김 부자를 보아라. 비록 그의 성격은 못되고 고약했으나 기근이 들 때마다 자신의 곡간을 열었느니라.
흉년이 올 때마다 수백 명의 목숨을 구했느니라. 그것이 공덕이고 그것이 진정한 덕이다. 염라대왕이 손을 들어 김 부자를 가리킵니다. 저 자는 악인이지만 그 악의 속에서도 한 줌의 선함을 행했느니라. 반면 너는 선한 척하면서 정작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느니라. 박 영감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해집니다.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자신이 평생 믿었던 것들이 부서집니다. 나만 착하게 살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박 영감의 중얼거림이 명부전 전체에 울립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혀를 차며 덧붙입니다. 아직 내 놈은 이곳에 올 자격도 없다. 그냥 돌아가거라. 돌아가서 내 저승곡간의 단 한 줌에 곡식이라도 채우고 오거든. 그때 다시 와라. 염라대왕의 손이 들어 올려집니다. 꺼져라. 어이쿠. 박 영감이 큰 소리를 내며 눈을 떼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 툇마루, 대문 너머로 보이는 마을, 그리고 따뜻한 햇빛이 그대로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영감, 영감,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박 영감을 흔들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감 낮잠을 왜 그렇게 험하게 주무셔요? 가슴을 철렁철렁 치고 있더니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 박 영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일어났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무거운 것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승에서 본 그 장면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의 곳간은 텅 비어 있다. 박 영감은 그 길로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안채로 가서 곳간의 문을 열었습니다. 곳간에는 수확한 벼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모아두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을 정도로요. 하지만 박 영감은 그 벼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것들이 저승에서 뭐가 되나? 내 곳간에 한 줌의 곡식도 없다고 했으니 박 영감은 커다란 소지 여러 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 그것들을 설치했습니다. 자신의 집 대문 바로 밖,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 날 박 영감은 그 솥에 불을 때우고 밥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객간에 있는 쌀과 보리를 꺼내어 따뜻한 밥을 지었습니다. 자, 오라께. 박 영감은 마을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나가던 거린들, 배고픈 아이들, 장을 다녀오는 늙은 여인들, 모두를 밥상에 앉혔습니다. 많이 먹게. 마음껏 먹게. 박 영감은 밥을 풀어주며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얼굴에서 보지 못했던 웃음이었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박 영감의 집 앞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소식이 마을에 퍼졌거든요. 박 영감이 죽다 살아났는데 이제 밥을 나눠준다고? 사람들은 수군대었습니다. 박 영감이 저승에 다녀왔다고 하네. 그래? 저승은 어땠대? 모르지만 저 양반이 이제 성인군자 같아졌어. 정말이네. 전엔 저리 인색하던 사람이. 마을의 빈곤한 사람들은 박 영감 덕분에 따뜻한 끼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겨울날 굶주린 아이들도 박 영감의 밥을 먹으며 배를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 영감은 매일 저녁 마을 길을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군. 저승 곳간에 또 한 줌씩 쌓이는 걸 느껴진다. 여러분, 지금까지
박영감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조선시대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참으로 무겁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박영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는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괜찮아.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되지. 남에게 해끼치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나? 하지만 저승의 시각에서 보면 어떨까요? 정직함은 덕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은 도덕이 아니라 당연입니다. 진정한 덕이라는 것은 그 위에 쌓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풀미입니다. 나눔입니다. 작은 관심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당신의 저승 곳간에 쌓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준 밥 한 숟가락. 그것이 당신의 저승 곳간에 쌓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준 것. 그것이 당신의 저승 곳간에 쌓입니다.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우리의 내세를 결정합니다. 박영감이 저승에서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그 깨달음을 이 생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굳이 죽어서 저승을 다녀올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의 누군가를 위해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은 그런 작은 베풀무로 가득 채워져 훗날 누군가가 당신을 이렇게 말해주는 복된 삶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분은 정말 귀한 분이셨어. 저분 덕분에 살 수 있었어. 그리고 혹시 당신의 저승 곳간을 걱정하신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누군가를 위해 한 줌의 곡식을 더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야담 만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구독이 바로 이 채널의 저승 곳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욱 기이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